안녕하십니까. 핵심 이슈 분석 및 오후장 관심주 제시를 통해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인도해 드리고자 매진하고 있는 트레이딩 핫타임의 임종혁입니다. 자, 오늘은 임종혁의 혁신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5G 인프라 투자 스토리 및 관련주들을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외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5G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5G 통신망 투자가 일종의 경기 부양 정책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주파수 경매가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을 중심으로 5G 인프라 투자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국 이동통신 대표 기업들은 미국 인구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5G망을 장기적으로 이제 구축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본 주요 통신사들도 5G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통신 3사는 내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세워둔 상태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G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5G 가입자 수가 의미 있게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통신사들의 5G 인프라 투자 욕구가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미국이 주도하는 중화권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에 대한 보이콧 운동으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같은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5G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시차를 두고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제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릴 종목들 기억을 하시고 아무 때나 매수하지 마시고 기법을 절차 탕마한 후 좋은 위치에 진입을 했을 때 그럴 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명확히 설정하시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작년 하반기에 그 매출 기준 세계 1위 통신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주파수 경매가 끝나면은 버라이즌 외에도 뭐 AT&T나 T-모바일향 수주가 어쩌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차를 두고 삼성전자의 북미 시장 점유율, 통신 장비 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점유율 확대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시차를 두고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향 공급 계약 체결 뉴스도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KMW는 필터, 안테나 등 5G 통신 장비 관련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기업인데 향후 삼성전자를 통한 버라이즌향 매출액이 의미 있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KMW의 수주 모멘텀은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무산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안테나나 뭐 기지국용 RF 장비 수요가 증가할 때 이제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핵심 고객사가 삼성전자하고 에릭슨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통신 장비 시장 내 점유율이 증가할 때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에이스테크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RFHRC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5G 인프라 투자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경우에는 지라갈륨 트랜지스터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서 RFHRC의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E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G 통신 장비의 필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광트랜시버 국내 점유율 1위 사업자인데 삼성전자가 해외 뭐 이동통신 사업자에 판매하고 있는 통신 장비에 바로 OE솔루션의 광트랜시버가 탑재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 사업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OE솔루션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등을 이제 주요 원재료로 해서 각종 금속 케이스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 사업 부분과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용 뭐 배터리 케이스 사업 등을 통해서 외형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노 와이어리스도 이제 향후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노와이어리스의 핵심 주가 결정 변수는 바로 스몰셀 매출 성과 여부인데 스몰셀 해외 수주 모멘텀이 연내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이제 스몰셀 관련된 어떤 수주 모멘텀 그리고 실적 성장 모멘텀이 부각돼 갖고 외형이 성장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윈스 같은 기업은요. 5G망을 구축할 때는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보안 장비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 윈스의 뭐 최신형 침입 방지 시스템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뭐 수익성이 개선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차세대 방화벽 관련 어떤 매출액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의미 있는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광섬유 및 광케이블을 제조해서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고 광섬유 생산 설비 대한민국 압도적 1위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광케이블 생산 전공정을 수직 계열화에 이제 성공한 기업이고 5G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종혁의 혁신은 매매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아니고요. 핵심 산업 및 테마 스토리에 대한 요약 총정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기법을 차고 넘치게 숙지한 후에 방송에서 언급된 종목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기법을 절차 탕망하시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설정 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강조를 하겠고요. 부안대동 추격 매수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계좌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 4시 와운의 홈페이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와운의 파트너이자 전문가로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어떤 조언을 참고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임종혁의 혁신이었습니다.